17장 직선의 방정식의 네 번째 단원 정점. 특정한 점이에요. 뭐 정해진 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해요. 여기서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두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 해죠. 그죠?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나오게 여기 설명에 나오지만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 해가 하나의 점이 되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있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t 이퀄 0.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퀄 0. 자, 직선 두 개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교점을 갖는 직선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지나는 직선, 이 해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방정식의 해, 교점을 찾고요.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을 보면 m이 실수일 때 여기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라고 표현되는데 x, y, 미지수 두 개의 1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랬을 때 직선의 식 곱하기 m은 어떤 실수입니다.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얘도 직선이 되겠죠. 직선의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합이 0이다 라는 식은 얘는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이 맞아요. 미지수 xy 두 개의 1차식이잖아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얘는 어떤 의미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m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 ax 그리고 a'x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 교점이라는 것은 연립방정식 해를 의미해요. 근데 이런 조건이 있죠. 만약에 두 직선이 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문제 못 내요. 그래서 가정이 있는 겁니다. 단 하고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만약에 평행하면 안 돼요. 평행하면 이 문제 잘못 낸 겁니다. 자, 반대로요. 얘 여긴데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 조건이 중요해요.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달라야 됩니다. 두 직선이 있어요. 이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 아래와 같이 표현할 건데 미지수가 h도 있고 k도 있고 좀 불편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방정식의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h도 0이 아니고 k도 0이 아니라면 이 수를 양변을 뭐 h든 k든 나눠주면 식이 좀 간단해져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k로 나눠줘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가 필요 없어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1차식 h 곱하기 1차식 곱하기 k는 0인데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고 당연히 직선이에요. 그죠? 미지수 xy 두 개 1차식이니까 당연히 직선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요 성질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x0, y0로 한다면 교점이라는 것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y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두 직선의 차례대로 x에다 x0, y에다 y0를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당연히 성립하죠. 그리고 여기서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0가 c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0이고 그죠? 0이에요 0. 그 다음에 a 프라임 x0 플러스 b 프라임 y0 플러스 c 프라임도 0이죠. 0 곱하기 h 더하기 0 곱하기 k는 당연히 0이잖아요. 성립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x0 y0를 지나는구나. 그지? 이 식이 x0를 x0 y0를 지나는구나.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즘 긴 직선의 방정식은 3번이에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구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불편해.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지? HK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서 K분의 H를 M이라고 하면은 이게 K분의 H였잖아요. 아까 그죠? 그러면 좀 더 미지수가 하나니까 좀 더 간단한 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나눈다라고만 표현해 줬는데 실제 양변을 K로 나눠줘 보세요. K로 나눠주면 자,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K분의 H가 되겠고 얘는 KK 분모 KK 약분되고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위의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하고 K분의 H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 이런 꼴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요 K분의 H 어차피 실수잖아요. 그죠? 어떤 수입니다. 그래서 이 K분의 H를 그럼 나 한 문자로 표현할래? 이퀄 M으로 표현하면 식이 조금은 좀 간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꼴의 1차 방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뭐 M 프라임 이런 것도 귀찮아요. 그냥 프라임이 왜 필요해. 식만 복잡해지지. 그냥 M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M이라고 하자. 의미만 알면 되니까.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이에요. 안 만나면 안 됩니다. 그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다른 두 직선이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죠. 그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듯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입니다. 어떤 수예요? 자, 보통 이 M을 앞에 방정식에 붙여도 되고 앞에 다항식이죠. 다항식에 곱해도 되고 뒤에 다항식에 곱해도 상관없어요. 양변을 K로 나눠도 되고 H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럼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개수가 좀 작은 식에 M을 곱하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요 식을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이런 꼴이 나오면 그리고 M에 관계없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자, 얘는 M에 관계없이 M에 관한 항등식이죠. 여기 메모해 줘 보세요. 항등식은 M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합니다. 그죠? M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으로 묶어주니까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건데? 오케이. 얘는 x-y 플러스 1 0과 x 플러스 y 플러스 3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데 이 교점을 지나는 이 교점입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게 이런 방정식이 주어지면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꼴을 기억해 둬야 되는 거야. 이건 알죠?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우선 m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 그 m에 관해서 정리하는 건데, 뭐 이거는 메모를 해두세요. m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그죠? m에 관한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자, 보기 2번을 볼까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있고요. 자,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1,2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근데 교점과 1,2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이게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이거 잘못 써요. 이렇게 이제 미지수 두 개로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로 쓰면 돼요, 하나. 방금 전에 우리 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요. 자, 방금 전에 보기에서처럼, 오케이, 여기 밑에 있네요. 자, EX-Y -M 플러스 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5 이퀄 0 똑같아요. HK 두 개의 문자를 각각 곱하나 M 하나만 곱하나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x에다 1, y에다 2를 대입. 그러면 어때요? m에 관한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고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필수 예제 17-7번을 볼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1번, 2번이 있습니다. 직선 1번, 직선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1번을 보면 점 P, A, B가 직선 1 위에 움직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직선 1이 위에란 뜻은 X에다가 A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Y에다가 B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1번식에다가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직선 2는 일정한 점을 지남을 보이고 그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자, 일단은 요 밑에 이런 정석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자, 밑줄 다 쳐놔요, 이렇게. 자, 여기 이 뜻은 뭐라고요? 이 뜻은 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그리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m의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다라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1 위에라는 뜻은 x에다가 a, 방금 전에 얘기했죠? x에다 a, y에다가 b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1번의 식은 3a 플러스 4b 이퀄 12가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식이 있어요. 3ax 플러스 4by 이퀄 12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변형해서 문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문자 수를 줄이면 항상 문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4b는 12-3a로 하고 여기 위의 식에서 4b가 있습니다.
이 대신에 12-3의 1을 대입하면 b가 소거되죠. 그죠? 자, 그러면 대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a에 대해 a 값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1을 묶어주면 자 1차식 상수항이 없어도 1차식입니다. 그 다음에 1차식 x가 없어도 1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그 직선이 x-y = 0 그리고 4y- = 0의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자, x-y는 0과 그 다음에 4, y-1 = 0.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너무 쉽죠? 벌써 y값은 1입니다. 그죠? y값은 1이고요. 대입하면 x도 1이네. 그래서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새로운 식을 보고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 이번엔 점 P가 2일 위를 움직이고 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직선 2가 직선 1에 평행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2가 1에 평행. 평행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걸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똑같죠? 1 위라는 거에 밑을 긋고요. 이거는 대입. 아까 설명했으니까 건너뛰고요. 그러면 x에다 a, y에다 b를 대입하면 3a 플러스 4b는 12가 됩니다. 근데 우리 평행, 두 직선의 평행 조건 기억나죠? 평행 조건 개수의 b, x의 개수의 b 이퀄 y의 개수의 b 그리고 not equal 상수항의 b. 자, 평행할 조건요. 기억나나요? 자, 이걸 간단하게 써줄게요. 플레이하고. 자, 먼저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평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되죠. 그죠? 그거를 b로다가 표현했었어요. b.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은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b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은 상수항의 b였습니다. 그래서 평행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자, x의 개수의 b, a 프라임분의 a, 그다음에 y 개수의 b, b 프라임분의 b. 자, 이거는 같습니다. 이 식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일치는 아니죠. 그죠? 일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을 지난다 또는 서로 다른 점이니까 대표적인 게 y절편이니까 y절편을 나타내는 게 상수항의 b입니다. C'분의 C는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이게 평행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쓰는 김에 평행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1번이라고 2번 일치 조건도 있었죠. 일치 조건. 일치 조건은 세 개의 b가 모두 같을 때입니다. a'분의 a 이퀄 a 프라임을 두 개라 쓰면 안 되죠. a 프라임분의 a 이퀄 b 프라임분의 b 이퀄 c 프라임분의 c. 일치 조건. 그 다음에 3번이 한 점에서 만날 조건. 한 점. 한 점이라만 쓸게요. 그럼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그래서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같지 않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평행 조건 메모해 두시고 암기. 오케이? 암기.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은 까먹어요. 암기를 해도.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 나오면 아, 그때 이번에는 꼭 암기해야지 하고 이제 손으로 써가면서 다시 암기하면 돼. 자, 평행 조건은 x의 개수의 b 3분의 3a 그리고 y의 개수의 b는 같고요. 상수항은 같지 않다요. 그러니까 1이 되면 안 됩니다. 3분의 a, b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 식에서 A equal B라는 식을 얻어냈으니까 자, 여기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A equal B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B에다가 A를 대입하면 3A 플러스 4A 이퀄 12가 되죠. 그러면 7A는 12가 되겠고 양변을 7로 나누면 A는 7분의 12가 되는데 A와 B가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A도 12, 7분의 12, B도 7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자, 17-8번을 설명해 줄게요. 17-8번은 뭐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그죠? 얘는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m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얘를 m에 관하여 정리한다는 거죠. 그죠? m으로 묶어요. m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 m이 있는 것끼리 묶어주고 m이 없는 것끼리 따로 묶어줘요. 자, 뭐 거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자, 17-8번인데요. 먼저 해야 될 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한 다음에 m이 있는 항은 m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전개해 줘 볼게요. 자, 2m 분배 법칙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플러스 4 그리고 x. 자, 이거를 뭐 전체를 다 전개해 줘도 상관없어요. 전체를 전개해 줘 볼까요? 그냥 처음부터. 자, 그러면 2mx 플러스 4m 4x가 되겠다. 그리고 3my 플러스 5y가 되겠죠. 플러스 m 플러스 3 이퀄 0이 됩니다. 여기서 m이 있는 항을 찾는 거예요. 2mx, 3my, m. 그러면 공통항 m으로 묶어줍니다. 공통 인수 m이죠. 자, 그러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 하고 m으로 묶어주고 나머지도 따로 써줘요. 4x 플러스 5y 플러스 3 이퀄 0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일단 m에 관계없이라는 거에서 여기까지 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m의 개수인 1차 식과 상수항에 해당되는 1차 식이 있죠.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왜냐면 두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m에 관해서 묶어주었을 때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돼. 2x 플러스 3y 플러스 1 이퀄 0 그리고 4x 플러스 y 플러스 3 이퀄 0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가감법을 많이 쓰니까 여기서는 x를 없애기가 편하겠네요. 그죠?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다시 한번 써주는 거야. 한번 써줘 봐요. 자, 그러면 4x 플러스 6y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요.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빼주면 돼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4x가 소거되죠. 자, 그리고 y만 남고요. 마이너스 1인데 2항하면 1이 됩니다. 자, y는 1이야. 이거를 위의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y에다 1을 대입하면 2x 플러스 3 플러스 1 이퀄 0이 되겠고 2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 결국에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1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7-9번을 볼게요. 실수 AB가 요 식을 만족한답니다. 그러니까 AB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주어졌고 여기 직선의 식이에요. 자, 요 방정식은 직선의 식입니다.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AB 값에 관계없이, 자 여기서 조건 요 밑줄 그어보세요. A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그랬는데 미지수가 두 개면은 불편해요. A에 관계없이 또는 B에 관계없이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단계 목표는 A, B에 관계없이 중에서 편한 대로 B에 관계없이로 그러니까 B에 관한 식으로 만들고 B에 관계없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자를 A를 소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거하는데 맨 처음 조건 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 이퀄 5분의 1 얘를 활용하면 돼요. A는 꼴을 나타내면 됩니다. A는 또는 이 식이 A분의 1x 플러스 B분의 1y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분의 1로 나타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 요2B분의 1만 이항하면 돼요. 그래서 A분의 1을 5분의 1 마이너스 2B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여기 A분의 1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A가 소거되고 B만 남죠. 그죠? 그럼 B에 관계없이니까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힌트. B에 관계없이면 여기 이제 분수가 돼 있으면 불편해 보여요. 굉장히. 그죠? B에 관계없이인데 B분의 1이네. 이 문제는 자, B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이 문제를 B분의 1에 관계없이로 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B나 B분의 1이나 그냥 개수예요. 개수. 어떤 실수입니다. C로 B분의 1에 관계없이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분의 1에 관한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야. 자, 일단 한번 도전해 보자. 17-9번을 볼게요. 먼저 AB에 관한 식이 하나 주어졌죠. 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 이퀄 5분의 1로 주어졌어요. 그럼 AB에 관한 관계식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직선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은 AB에 관계없이 문자 두 개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요. 이건 불편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한 문자에 관계없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미지수를 A든 B든 소거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 2B분의 1을 이항하면 됩니다. 문자를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얘는 5분의 1 마이너스 2B분의 1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식 A분의 X인데 여기 개수를 따로 쓰면 A분의 1이죠. X의 개수는 A분의 1이에요. 그리고 B분의 Y는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썼냐면 미지수 A를 소거하려는 거예요. 대입을 통해서 A분의 1 대신에 5분의 1 마이너스 2B분의 1을 대입하면 미지수가 하나로 줄죠. B만 남잖아요. 그죠?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쓰면 A분의 1 대신에 5분의 1 마이너스 2B분의 1로 쓰고요. X 플러스 B분의 1 Y 이퀄 1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이제 A, B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B에 관계없이에요. 그죠? B에 관계없이인데 어라? B분의 1이네? 자, 그러면 B에 관계없이 그러면 얘를 전부 다 B를 곱해서 전부 다 정수를 만들어 줘야 되나? 아니에요.
여기서 이 B라는 값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B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B분의 1도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B에 관계없이라는 말과 B에 관계없이, 그냥 B에라고 쓸게요. B에 관계없이 라는 말과 B분의 1에 관계없이가 다를까 다를까 같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B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전개도 되고, 지금 전개한 문제는 다 B분의 1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분의 1에 관계없이로 해석해도 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B는 그냥 실수일 뿐이에요. 당연히 B분의 1도 실수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B분의 1에 관계없이로 해서 이제 B분의 1을 묶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묶어볼까요? B분의 1을 묶어보자. 자, 그러면 자, 얘는 요걸 x를 이제 전개식을 해주면 5분의 1 x 마이너스 2b분의 1 y x 플러스 b분의 1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겠네요. 여기 b분의 1이 있는 걸 한번 잘 보세요. b분의 1, b분의 1. 자, 그러면 플러스를 먼저 써주면 y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겠다. 그지? b분의 1 네,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1 이퀄 0. 자, 이제 b분의 1로 묶어준 겁니다. 그러면 b분의 1에 관계없이 항등식이죠. 그죠? 항등식이니까 b분의 1의 개수도 0, 그 다음에 상수항도 0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y-2분의 x 이퀄 0 하나 and 5분의 x 마이너스 이퀄 0 하나, 두 개. 이 두 번째 식에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죠. x는 5입니다. 자, x는 5고요. 두 번째 대입하면 y는 2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5,2분의 5가 됩니다. 자, 17-8번을 설명해 줄게요.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연립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그죠? 그런데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교점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제1사분면에 있어야 돼요. 제1사분면입니다. x축, y축에 있어도 안 돼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교점을 갖도록 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됩니다. 가질 때 실수함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고정돼 있어요.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이 모두 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특정한 점을 지나는 거죠. 그죠? 실수 m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m으로 묶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실제 볼까요? 묶어줘 볼까요? m 묶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퀄 0 이죠? 그죠? 자, 그러면 실수 m이라 했기 때문에 m에 관한 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m에 관한 방정식.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핵심은 그래프 그리는 능력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식, 요 1번이라 하면 1번의 그래프를 먼저 픽싱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교점이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2번 직선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 꼴로 바꾸고요. 자, 중요한 거는 두 번째 2번 식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1번 그래프는 픽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 그래프는 픽싱이 되어 있어요. 근데 2번 그래프는 여기 한 점 마이너스 1,2를 지날 뿐 m값에 따라서 모든 직선이 다 돼. 근데 교점, 다시 말해서 1번 직선이 일사분면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 사이에서 교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2번은 여기 0,2를 지나거나, 오케이? 그때 m값은 1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2,0을 지나는, 그때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같아요. 그 사이값이 되겠죠. 그죠? 그 사이값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사이값을 가질 때만 교점이 제1사분면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곧 수학 실력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야. 거기다가 요 교점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2,0을 대입하고 0,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m값을 구하고 그 사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의미.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이게 뭘 말하는지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유제 17-10번을 볼게요. 두 직선 y는 x 플러스 2 픽싱 됐죠? 그죠? 고정된 걸 먼저 그려야 됩니다. 항상. 두 번째는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데 얘는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식은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m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x 마이너스 1m 플러스 1 마이너스 y 이퀄 0이죠? 그럼 m에 관계없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은 0, 1 마이너스 y는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은 특정한 점, 정점 1,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일사분면 위의 점 1,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랬을 때 제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만들어지도록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 좌표 x좌표 y좌표 그리고 y는 x 플러스 2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표를 그리고 y는 x 플러스 2 픽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2를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파란색 직선과 1번 보라색 직선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먼저 1번 파란색 직선은 뭐냐면, 하늘색 직선은 0,2 y 절편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y 절편을 지나면 일사분면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야 돼요. 음수니까 기울기가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y 절편이 2인 경우에요. y 절편 즉 0,2를 지날 때입니다. 그럼 대입해 보세요. x에다 0, y에다 2를 대입해주면 2 이퀄 0 하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돼서 오케이, m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기울기가 m이에요. 근데 그 m이 마이너스 1일 때 y 절편에서 만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더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일사분면에서 교점을 갖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m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볼게요. 2번은 뭐냐면 평행일대를 보는 거예요. 평행일대. 즉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1인 경우죠. m equal 1인 경우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1이면 안 만나요? 그러면 만나려면 기울기가 1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맞죠? 기울기가 1보다 더 작으면 안 만납니다. 1사분면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것 때문에 따라서 그냥 바로 m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 m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큽니다. 가 되는 거예요. 17-11번 직선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 직선에도 A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1번 이 직선은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례대로 한번 해보자. 그 정점을 먼저 구해보세요. A에 관해서 정리하고 정점을 구해보세요. 자, A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A로 묶어주라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A가 있는 식 x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써줘요. 2y 마이너스 2y네요. 플러스 4 이퀄 0입니다. 자, 그러면 a의 개수도 0이고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플러스 4도 0이란 얘기예요. 자, 이퀄 0 이퀄 0 이걸 따라서 적어줘 보세요. 항상 계속 이걸 똑같이 반복해서 써줘야지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3이 0이기 때문에 x는 바로 3이 되겠고 마이너스 2y는 4기 때문에 양변을 이루 나누면 y는 4가 되는 거예요. 즉 어느 점을 지나냐면 3,4를 지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2로 나눠지면 4가 아니라 2죠. 자, 2. 자, 2. 자, 2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3,2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제 2번을 설명해 줘 볼게요. 자, 2번은 두 점 A점과 B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이 있습니다. A점과 B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이 있습니다. 이 선분 위에 직선이 만나도록입니다. 그러면 이건 쉬운 문제예요. 3,1을 지나는 직선이 이 선분하고 만나려면 양 끝점 사이에서 만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먼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먼저 해보자. 자, 2번은 일단은 좌표 위에 3,2점을 찍고요. A점, B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으면 됩니다. A점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B점은 1,1이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한 이런 선분이 되겠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나려면 A점을 일단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B점을 지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잘못 그렸네요. 자, B점을 지나면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래서 A점을 지날 때의 소문자 A를 구하고 B점을 지날 때 소문자 A를 구하면 됩니다. 이걸 편의상 A점을 지날 때 식을 1번, 직선을 1번, 그 다음에 B점을 지날 때 직선을 2번이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1번 하고 대입을 해서 전개해주면 됩니다. 자, 전개해줘 보자. 자, 1번 위의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a 이퀄 0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인데 2항하니까 4a는 자, 4a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점을 지나는 직선은 A 값이 2분의 1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B점을 지날 때 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B점은 1,1이기 때문에 X에다 1, Y에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a 이퀄 0입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a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빼기 3a는 마이너스 a인데 2항하니까 2a가 되겠죠? 2a는 2가 되네요. 아, a 값은 1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 사이를 지나는 직선은 전부 다 AB랑 만나니까 결국에 따라서 A 값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 메모를 해두고